증권가에서 난리가 났어요. LG전자를 더 이상 가전회사로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로봇주로 분류해야 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오늘 LG전자 주가가 하루 만에 18% 넘게 올랐습니다. 52주 신고가를 찍었고 하루에 1조 원어치가 오갔어요. 직장인 평균 연봉으로 환산하면 20만 명분이 넘는 돈이 하루 만에 LG전자 한 종목에 몰린 겁니다. 세탁기 만들고 냉장고 만들던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이제 로봇의 관절을 만들고 로봇의 두뇌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직접 여러분 집 빨래를 개는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어요. 이 영상 하나로 LG전자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진짜 기회인지 함정인지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채널에서 2월 10일 LG 분석 영상을 올렸어요. LG한테 100조 원어치 주문서가 쌓여 있고 조용히 준비해온 게 많은데 시장이 아직 몰라보고 있다. 이 정중동 리더십이 빛을 볼 날이 올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올린 바로 다음 날 2월 11일 25% 가까이 급등했어요. 하루 만에요. 어제 그 영상 보신 구독자분들은 오늘 아침에 주가 뜨는 거 보고 소름 돋으셨을 거예요. 이런 타이밍의 분석 놓치면 아쉽잖아요. 구독 눌러두시면 다음에도 이런 흐름이 올 때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한테 이 영상이 닿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루 만에 시장이 움직인 그 이유 같이 뜯어보겠습니다. 오늘 증권가에서 나온 리포트 하나가 시장을 움직였어요. 대신증권에서 LG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을 1조 6,100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시장이 예상하던 1조 3,700억 원보다 18%나 높은 숫자예요. 이유가 있어요. LG전자가 작년에 미국 관세 정책이 바뀔 걸 미리 읽고 멕시코와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을 확 늘렸거든요. 덕분에 관세 타격을 피했고 프리미엄 가전 가격도 올려서 마진까지 좋아졌다는 거예요. 조용히 준비한 게 숫자로 나온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에요. 이 리포트에서 LG전자를 뭐라고 불렀는지가 핵심이에요. 덩치 큰 IT 기업들 중에서 지금 실력에 비해 가장 헐값에 거래되는 종목.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요. 이제 LG전자는 가전주가 아니라 로봇주로 분류해야 한다. 가전주에서 로봇주로. 이 한 문장이 오늘 급등의 핵심이에요. 시장이 LG전자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시장이 찾은 그 미래 이야기가 뭘까요? 바로 클로이드예요. 지난 1월 CES 2026에서 공개한 홈 로봇인데 이게 그냥 전시용 로봇이 아니에요. 실제로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고 오븐에 빵을 넣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서 수건을 차곡차곡 개는 모습을 시연했어요. 주인이 출근하면 빨랫감을 세탁기에 넣고 건조 끝나면 수건을 꺼내서 정리까지 합니다. 그런 로봇 많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클로이드가 좀 달라요. 일단 다리 대신 바퀴로 움직여요.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만드는 비용도 낮죠.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어서 아이가 부딪혀도 안 넘어져요. 멋지게 걷는 로봇이 아니라 진짜 집에서 쓸 수 있는 로봇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뇌가 있어요. LG전자가 자체 개발한 AI 모델이 들어가 있는데 카메라로 주변을 보고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여요. 우유 가져와 라고 말하면 냉장고 위치를 파악하고 문을 열고 우유를 집어서 가져오는 일련의 동작을 혼자 계획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움직이는 로봇인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클로이드가 LG의 가전 생태계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로봇 혼자 똑똑한 게 아니라 집안의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을 전부 제어하면서 가사 전체를 관리하는 구조거든요. 비가 올 것 같으면 알아서 창문을 닫고 세탁기를 돌려서 운동복을 미리 빨아놓기도 해요. LG가 수십 년간 쌓아온 가전 인프라가 로봇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류재철 LG전자 CEO가 이렇게 말했어요. 클로이드는 집안일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세상을 완성할 마지막 퍼즐이다. 가전이 집안일을 덜어주던 시대에서 로봇이 직접 해결하는 시대로 넘어가겠다는 선언인 셈이죠. 근데 시장이 진짜 주목한 건 클로이드만이 아니에요. 같은 SES에서 LG전자가 조용히 하나 더 공개한 게 있어요. LG 액추에이터 악시움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액추에이터가 뭐냐면 로봇의 관절이자 근육이에요. 모터, 드라이버, 감속기를 하나로 합친 모듈인데 이 관절이 좋아야 로봇이 빨래를 갤 때 손가락 끝을 섬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로봇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부품이기도 하죠. 반도체가 AI의 두뇌라면 이 액추에이터는 로봇의 근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LG전자가 이 근육을 만들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세탁기, 건조기, 청소기에 들어가는 고성능 모터를 연간 4,000만 개 이상 자체 생산해 왔거든요. 하루에 11만 개씩 모터를 찍어내는 회사예요. 그 부품 기술력이 고스란히 로봇 관절로 옮겨간 겁니다. 가전을 만들면서 쌓은 기술이 로봇 시대의 무기가 된 셈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할 게 있어요. LG그룹은 하나의 제품에 필요한 핵심 부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체 조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그룹이에요. 전장은 LG전자, 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 센서는 LG이노텍, 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 이 구조가 로봇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클로이드의 눈은 LG이노텍의 비전 카메라, 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과 협업, 관절은 LG전자의 악시움. 자동차에서 만들어진 수직 계열화가 로봇으로 확장되고 있는 거죠. LG전자 HS 사업본부장이 내년부터 클로이드 적용과 악시움 외부 판매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로봇도 만들고 로봇의 관절도 다른 로봇 회사에 파는 거예요. 휴머노이드 한 대에 수십 개의 관절이 필요하니까 로봇 시대가 오면 이 부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요. 완성품 로봇 클로이드, 핵심 부품 악시움, 그리고 그룹 차원의 수직 계열화. LG전자가 로봇이라는 퍼즐을 세 조각으로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시장이 흥분한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서 궁금하실 수 있어요. 세탁기 파는 거나 로봇 파는 거나 어차피 물건 파는 건데 왜 로봇이라고 하면 주가가 이렇게 뛰는 거야? 핵심은 확장성이에요. 세탁기는 한 집에 한 대 사면 10년 쓰잖아요. 그 10년 동안 LG한테 돌아오는 돈은 거의 없죠. 근데 로봇은 달라요. 로봇 자체를 파는 것도 있지만 관절 부품을 다른 로봇 회사에 납품하고 AI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구독료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를 팔아도 거기서 계속 돈이 파생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같은 매출이라도 로봇 회사한테 더 높은 점수를 줍니다. 그리고 이건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에요. LG전자가 지금 돈 버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거든요. 엊그제 GS건설이랑 재개발 아파트에 빌트인 가전을 구독형으로 넣는 사업협약을 맺었어요. 성수동에 3,000세대, 65층 규모 초고층 단지가 들어서는데 거기에 LG가전이 구독 서비스로 들어갑니다. 가전을 한 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달 구독료가 쌓이는 구조예요. 냉난방 쪽도 커지고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냉각 수요도 같이 커지고 있는데 LG전자가 글로벌 기업 플렉스랑 데이터 센터용 모듈형 냉각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칠러, 냉각수 분배 장치 같은 LG의 냉난방 공조 기술이 딱 맞는 시장이죠. 전장 사업도 빼놓을 수 없어요. 100조 원어치 수주 잔고가 쌓여 있고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를 찍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로봇 부품, 가전 구독, 데이터 센터 냉각, 전장 이 네 가지가 합쳐지면서 증권가에서 2026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거의 74%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어요. LG전자 전사 매출에서 기업 간 거래, 구독, 온라인 같은 새로운 수익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벌써 절반에 육박하고 있고요. TV 팔아서 중국이랑 출혈 경쟁하던 회사가 로봇 관절 팔고 구독료 받고 데이터 센터 냉각하고 전장 납품하는 회사로 탈바꿈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당장 사야 하는 거 아니야 싶을 수 있어요. 근데 냉정하게 볼 것도 있습니다. 첫째, 클로이드는 아직 매출이 아니에요. 내년에야 실증을 시작한다고 했고 양산은 더 뒤의 이야기예요. 지금은 기대감이지 실적이 아닙니다. 기대감은 빠르게 오르지만 실적이 안 따라오면 빠르게 빠지기도 해요. 둘째, 주식시장에는 이 회사가 버는 돈에 비해 얼마나 비싸게 대접받느냐를 나타내는 지표가 있어요. PER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기대 점수예요. LG전자가 가전주로 불리던 어제까지는 이 점수가 7, 8점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로봇주라는 이름표를 달자마자 20점까지 치솟았어요. 기대감이 가격에 미리 반영됐다는 뜻이죠. 이 점수가 유지되려면 기대만큼 실적이 따라와야 합니다. 셋째, 중국 리스크는 사라진 게 아니에요. TV와 가전 쪽에서 중국의 추격은 여전하고 로봇 시장에서도 중국 업체들이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LG전자가 투자한 에지봇 자체가 중국 로봇 기업이고 CES에서도 중국 업체들이 피지컬 AI를 들고 대거 출전했죠. 그래서 봐야 할 포인트는 세 가지예요.
1분기 실적이 진짜 1조 6천억을 넘기는지, 악시움 관절 부품의 외부 판매가 구체화되는지, 그리고 구독이나 B2B 같은 새 수익원 비중이 계속 올라가는지. 이 세 가지가 확인되면 오늘의 급등이 시작점이 되는 거고, 안 되면 기대감에 그치는 거예요. 1분기 실적은 4월에 나옵니다. 그때가 첫 번째 확인 지점이에요. 어제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잘하는데 인정 못 받는 상황. 기업이든 사람이든 비슷하다고요. 오늘 시장이 LG전자한테 처음으로 인정의 신호를 보는 거예요. 너 가전회사 아니었어? 라고 의심하던 사람들이 클로이드를 보고 로봇 관절 기술을 보고 나서 이 회사가 달라지고 있구나 라고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근데요, 진짜 시험은 인정받은 다음에 시작돼요. 박수를 받기 전까지는 묵묵히 준비만 하면 되지만 박수를 받은 뒤에는 그 기대에 맞는 결과를 보여줘야 하거든요. 그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삼성도 SK도 하루아침에 시장의 신뢰를 얻은 게 아니에요. 매 분기, 매 실적으로 증명해 온 거죠. LG전자한테 오늘이 첫 번째 박수였다면 이제부터는 그 박수에 대한 답을 내놓을 차례입니다. 이건 투자뿐 아니라 우리한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인정받기 전보다 인정받은 다음이 더 중요해요. 기대가 생겼으니까 이제 그 기대를 넘어서야 하거든요. 기대를 넘어서면 신뢰가 되고 신뢰가 쌓이면 그게 진짜 실력이 됩니다. LG전자가 오늘의 박수를 내일의 실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려요. LG전자 오늘 사신 분 계세요? 아니면 좀 더 지켜보실 건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